네, 여러 가지 산업 뉴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보에 연관된 뉴스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기술적, 그다음에 방산주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언제 끝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지금의 분위기는 거의 이제 종전을 확정지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최근에 이제 장관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자면 누가 뭐래도 산업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동, 그 외에 이제 중앙아시아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도 사우디와 함께 에너지 자원 분야에 관련된 중장기 협력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뉴스 내용 살펴보시죠. 자, 일단 뉴스 내용을 보시면 정부끼리 맺은 MOU의 핵심 포인트는 에너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 원유, 나프타, 여러 가지 이제 석유화학 그 물량들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AI와 연계해서 과연 에너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MOU를 맺었지만 실제로 산업부 장관이 가서 또 얘기가 나왔던 건 이런 부분들. 현대차가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와 함께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H현대가 하고 있는 조선소, 이런 제조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최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추가적인 다음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국가들이 남아있고, 카타르, UAE와 더불어서 사우디까지, 그러니까 GCC 국가 중에 한 3개 국가 이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협업, 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석유화학과 에너지는 기존부터 꽤 관련 분야가 많이 맺어져 있던 상황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전쟁 이후에 잘 마감이 된다면, 그렇다면 조금 수그러들었던 전반적인 이런 산업들의 모멘텀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찾아보면 꽤 많죠. 에너지 기업들도 있고, 석유 기업들도 있고, 여기 현대차, H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추가적인 뉴스가 잘 들려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뉴스인데, 이제 국내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서 다뤄졌으니까. 결국 미토스라고 하는 그 최고 수준의 AI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마치 소버린 AI처럼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못 써라고 장벽을 치고 있는 게 핵심인데요. 자, 뉴스의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보안 체제, 그러니까 글로벌 보안 체제라고 하는 글래스윙 참여에 제동을 건 것, 이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미국 내에 있는 사람도 외국인은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어 쓰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만 써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정말 확정되고 그대로 쭉 끌고 갈지, 아니면 버전을 다운시킨 일부 내용은 풀어줄 것인지는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별 소버린 AI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가져다 쓰고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말 좋은 AI면 국가에서 제동 걸어버리면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뭔가 위험한 국가들 건 가져다 쓸 리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은 동맹국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AI를 누구나 쓰고 싶어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제동이 걸린다면 아마 영원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버전 다운그레이드 된 것들만 아마 외국에 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웬만한 어떤 그런 이 요소들은 다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국방, 정보와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일부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 소버린 AI의 중요성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네이버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버린 AI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정도의 기술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버린 AI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시죠. 자, 오늘 세 번째 뉴스는 스페이스X 쇼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얼마 올랐고는 조금 전에 얼마 다 언급이 됐으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제 국내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 물량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은 조금 변동성이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오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IPO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자괴감도 들 거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규모로 투자했기 때문에 일본은 받았는데 우리는 한 주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 물론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물량을 뭐 나눠준다라고 했지만 그건 또 법적인 문제에 걸리고 해서 결국은 우리도 한 주는 받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정부와 관련된 뭐 언급이 엮여 있죠.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안 되고 전문 투자자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인 돈이 적었고 그래서 못 받았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논란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 어차피 이렇게 끝난 것이니까 스페이스X를 앞으로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는 각각 펀드에 이제 고민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좀 좋은 가격에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앞으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벌써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전 세계 6위로 올라왔는데 과연 견조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어차피 지금 돈 버는 기업 없고 앞으로 써야 될 돈은 뭐 무한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AI도 결국 돈 버는 데 있어서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정말 먼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 그게 뭐 ETF 형태가 됐든 뭐 개별 종목이 되었든 어떤 형태든 마찬가지다.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아마 정신건강에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투자의 수익률에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뉴스는 결국은 방산 쪽인데요. 최근에 전력기기, 방산, 조선 등 수주 기반의 종목군들이 거의 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 뭐 30~40%는 예사로 빠져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전히 이제 한국을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뻔한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살펴보면 지금 유럽이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독일 이런 데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독일도 생산에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럽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앞서 있다는 프랑스의 원전도 짓는데 보통 예상했던 기간보다 2배, 뭐 금액은 4~5배 쓰는 게 아주 일상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당장 무장은 하고 싶지만 만들어낼 생산 시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폴란드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포인트는 유럽은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적극적으로 폴란드 현지에 진출해서 현재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늘리려고 하는 추이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정도에는 방산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AI에 계속 집중하는 모습이 하반기 내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는 조정을 크게 받았던 여전히 수출이 늘고 있고 이익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방산,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쪽, 뭐 일부 화장품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수주 산업 기반으로 봤을 때 뭐 조선 같은 산업들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방산, 조선, 전력기기는 앞으로도 관련 뉴스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산업 뉴스 전해드렸다면 돈 되는 뉴스는 잠시 후 김민유 전문가가 살펴주시겠습니다.